네, 우리 이강호 세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요지는 우리 이제 소규모 주택에 관한 정비조합법에 의한 그 사업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국세 부분에 한정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어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준 반면에 그런 세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법안을 정비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요 발표 주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토론자 두 분의 토론을 들을 건데요. 우리 먼저 우리 김병일 교수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좋은 주제로 지금 세무사회에서 그 세무 포럼을 이렇게 매달 개최를 해서 아주 시의성도 있고 진짜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서 한 거에 대해서 대단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제자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 2018년도 2월 달에 도입된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국민들이 아주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해서 주택 가격을 좀 안정을 도모하고자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시의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재정 이유를 잠깐 빈집을 제외한 것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 그 현행 그 도시정비법은 대규모 정비 사업 위주로 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 사항을 중심으로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거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빈집 정비 사업도 아울러서 이제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이렇게 꼼꼼히 법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럽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컴팩트 시티, 즉 압축 도시라고도 하고 그냥 컴팩트 시티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 보면 도시가 너무 평창하다 보면 나중에 일본도 지금 보면 매년 인구가 절대 인구가 150만 가까이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집 문제가 역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일본에도 한 약 5,600만 가구 집중해서 한 810만 가구 이상이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어서 한 14% 이상이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제 늘 팽창하다 보면 이동거리도 길어지고 교통 문제도 아주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확산보다는 도시 내의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저층 주거지 재생 방식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잘 아시는 대로 1990년대 버블 경제 이제 붕괴 이후에 저출산 기조가 아주 지속되면서 도시 내 개발과 소규모의 다양한 주택 사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마을 만들기 목표로 하는 주택 시가지 종합 정비 사업 등 소규모 단위의 수목형 정비 사업이 새롭게 이렇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나라 추세하고도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1960년도에 주택지구 계량법이 만들어지고 소규모 주택지구 등 계량사업 요강 제도가 보니까 1997년 헤이세이 9년인가 그때도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제 또 개정되고 그랬는데 그 요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나와 있는 빈집이 이제 그럼 빠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용어를 쓸 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쓰는데 일본에서는 별도로 빈집 등 대책 그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빈집에 대한 과세 제도가 또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고정자산세라든가 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또 빈집 등 대책계획에 근거한 지방 교부제도 확충 및 기타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세특례조치법에서도 이 방치된 빈집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등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귀중한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 발제자께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또 종전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 비과세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원 입주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로주택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조합 입주권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비과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서 그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정비조합도 역시 도시 정비법의 정비조합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취급돼서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언도 아울러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이 이제 소비과세 측면에서도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주택을 배분한 것은 과연 부가세법상 과연 재화 공급에 해당될 것이냐 그 문제에 논의를 하면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주 명쾌하니 아주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 내용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하고 특별히 이를 제기할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검토 과제로 이 과제가 전체적으로 큰 어떠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도 한번 여기 논문에다가 좀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유럽의 압축도시 문제라든가 일본의 제도들 아까 말씀한 대로 주택지구 계량법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지구 등의 계량사업 제도 요강 문제라든가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에 관련된 세제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법 해석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점검이 된다면 우리나라 제도를 검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제도가 이제 2007년도에 제도화되고 200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제 한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도에 의해서 아주 성공 사례들을 발표를 이렇게 우리 이 박사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제대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나름대로 조합은 상당히 많이 결성됐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만 해서도
20년 4분기 때 거의 한 72개, 그리고 경기도만 해서도 50개가 넘고, 대구도 10개 이상 되고, 전국에 합치면 거의 한 105, 60개가 되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과연 완공까지 하고, 만일 하는 준공 내지 이전고시까지 한 것은 과연 몇 개인지 이렇게 현황 분석을 좀 하셔서 과연 조합을 결성한 뒤에 진짜 우리가 보면 절차도 간소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지리멸멸하게 된 요인이 과연 뭔가, 이런 문제들을 이용 실태를 좀 한번 현황을 좀 분석을 해서 좀 실감이 나는 어떤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지금은 당장은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급적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드디어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이제 드디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600만 가구 중에서 130만 가구가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로 비록 농촌 지역 위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 앞으로 다가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소규모 주택 정비법 또한 거기에 빈집이라는 말이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문제도 아울러서 한 꼭지 좀 간단히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지도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도정법의 38조에 의해서 조합원 법인으로 본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법 23조 6항에 의해서도 조합으로 이렇게 조합을 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 그런 측면을 봐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봐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자율주택 사업도 역시 또 말씀한 대로 2명 이상의 주민 합의체로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도 시장군수라든가 토지주택 공사, 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토지회사 등과 같이 공동으로 만일 이루어졌을 때 이런 문제의 어떤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한번 재규명할 만한 방법은 없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 조합이라는 것도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는 전부 양도세에 의해서 사실 보면 실체가 거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판례는 조합의 권리 능력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소송 수행 능력이라든가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큰 덩어리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농어촌 정비법, 그리고 우리 발제자께서 아까 발표 자료에 아주 비교표를 아주 상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이 발제문에다가 그 도표를 하나 넣어주셨으면 참 이해도가 무진하게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령을 도시개발법, 농어촌 정비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정법에 관련된 문제, 이번에 또 소규모 주택 정비법, 이에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일목요연하니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의 형태별로 어떤 게 좀 차이가 나고 어떤 게 좀 어떤 형태가 다른 건지,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어촌,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과연 이번에 절차의 간소화에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사업의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과연 어떤 빈집을 뺀다선 치더라도 어떤 형태의 이루어지고 뭐 단순히 계량만 하는 건지 그런 문제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 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조화로운 문제를 한번 서로 비교 검토를 아까 표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이 발제문에다가 넣어주셨으면 더 모양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한 드린 대로 이제 토지 지방세 문제로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에 의해서 이제 주택을 배분받을 경우에 있어서 정전주택에 대한 등에 관한 권리 등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취득으로 과연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취득세 감면을 부여할 것이 문제한 그것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아까도 이제 발표하시면서는 그런 문제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도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의 부담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도 도시민 이제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사업만이 이제 부과 대상으로 뭐 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소규모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가로등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사업 건축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 55조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시에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해서 과연 이게 이런 것으로 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법적 부과 근거가 명확한지 이런 문제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과연 보면 이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아주 쇠퇴하고 있는 구역을 정비를 해서 진짜 도시를 활력화시키고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는 그러한 공공적인 성격도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개발 부담금도 이렇게 제외를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체계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우리 발제자께서 아주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시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일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주셨고 또 이 논문이 좀 더 포괄적인 부분들 앞으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이용 실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의 권리 능력 인정 검토라든지 또 이제 지방세 문제, 개발 부담금 문제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뤄주면 좀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권혁산 박사님이신데 아마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과 관련해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그 법안을 만드는데 담당을 하셨던 분으로서 아마 가장 전문가일 것 같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코멘트를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박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권혁삼입니다. 오늘 한국 세무 포럼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정부에서 현재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오늘 주제로 다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무나 법학 전공이 아니고 건축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듣고 많이 배우고 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그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정하고 또 개정 작업에 계속 그 국토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잇따라 발굴하고 이제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타 법률에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과세제도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지 어느 법에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웠었는데 오늘 발제자님의 그런 그 발제와 또 토론 얘기를 듣고 많은 이렇게 참고가 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말씀 앞에서 하신 것처럼 2018년 2월에 시행이 됐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대규모 정비 사업과 달리 여러 가지 절차가 간소화돼서 주민들이 바로 정비 계획이나 정비 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이나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이사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 전부터 2018년 9월부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나왔습니다. 가로 구역을 완화해주고 동의 여건도 완화해주고 층수 제한도 완화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과 달리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발굴했고 또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사 공급 대책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이 저층 주거지에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비해서 자가 비율이 낮고 또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주택 정비에 관한 어떤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또 역량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특히 저희 공공에서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가장 소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웠던 것이 자금 조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융자를 지금 현재 50에서 한 90%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융자 상품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 지원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로택 정비 사업도 155개가 전국적으로 설립돼서 조합이 설립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자율택 정비 사업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건설협회라든지 감정원, 부동산원, 그다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협력을 해서 건축 설계부터 사업비 융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공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공공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강호 박사님께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서 안건을 발굴해서 개선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소득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로세 정비 사업이 종전 부동산의 현물 출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환지 대상에 또 포함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소득세법 제안의 시행령 제 152조 개정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합의체 방식도 환지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지금 현재 검토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과세로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법인의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세에 그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외돼야 된다 해서 법인세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과 또 국토부에서는 지금 특례법 시행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입법 미비사항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요 민원, 지자체에서 개정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정비 기반 시설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야 되겠다. 너무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가 있고 사업 범위가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과 정비 기반 시설의 어떤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또 조합 폐산 행위 제한 규정 같은 것도 신설이 되고 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공람 절차라든지 국공유지 처분 협의 시기 조정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에 관리 처분 계획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기적으로 미흡한 점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법 개정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오늘 제안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발제를 해주셔서 심층적으로 좀 분석되고 좀 체계적인 어떤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세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서울대 건설법 센터라든지 한국법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국 세무 포럼에 와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이 과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같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 개정이 됐을 때 얼마나 개정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검토 지원이 적극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빈집 매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 사업을 위해서 빈집을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 현재 빈집 사업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과세 제도가 많고 아까 또 토론하신 김병일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좀 다 포함해서 앞으로도 좀 심층적인 그런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선 박사님은 이제 직접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관련해서 재정 개정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현재도 관여하고 계셔서 이제 주로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하셨지만 이제 오늘 우리 한국세무사에서 주최한 세무 포럼에서 과세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이 인지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입법 보완을 하는 과정에 세금은 절대적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 우리 한국세무사회 우리 전문 세무사님들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1주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과세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고 토론을 했는데요. 또 혹시 질문 사항이나 또 추가로 한번 또 알아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원래 자유 토론이 우리가 이게 객석에 있었으면 자유 토론 시간이 있어서 질의응답이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는 우리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질의응답 시간은 지금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없는 걸로 보고 그러면 제1주제 전체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죄송합니다. 발표자의 마지막 코멘트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토론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 교수님하고 박사님하고 또 그리고 플로우에서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이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김병일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저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만약 보완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즘은 그 지방세 과세 문제 중에서 이게 도시정비법상 그 재건축 재개발은 그 취득세 종전부동산을 주택을 가져올 때 그것은 이제 그 공용 한 건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과세에 제외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권혁삼 박사님 상당히 잘못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세무 포럼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정부의 어떤 입법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위반하시고 또 설계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입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